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고 높은 관세를 통해 세계 무역을 재편성하며 백악관을 충실한 지지자들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의 일부를 확인해보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 자동차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수입품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이 에너지 및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의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방정부 직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천 명의 연방정부 직원을 재분류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딥스테이트를 근절하려 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란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커리어 직원들이 비밀리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관여하는 부패한 인사를 해고하고 정치적 적들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연방정부 직원에게 자신이 새로 만드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나 그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의 측근들은 정책을 실행할 공무원 지원자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자신의 신념을 공무원들이 따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보호되는 연방정부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고 미 정보기관을 감시할 독립기관을 설립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적에 대한 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법 집행기관을 사용해 정치적 적을 조사할 것이라고 종종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조사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검사가 위헌적인 선택적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여 법무부가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검사를 해임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법 집행기관의 독립성과 결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무부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법무부를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정치 임명자들로 채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추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장려하여 화석 연료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 북극권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석유 시추를 다시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체계인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원자력 에너지 생산 증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전기 자동차 의무화 정책과 자동차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한 기타 정책도 철회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방 규제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인 2017년에 서명한 광범위한 감세 조치를 지속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그의 경제팀은 일기 때 시행한 개인 및 법인 감세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팁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거나 수급 연령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규제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키고 비트코인 채굴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이민 정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일기 정책을 부활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을 후퇴시켜 근본적인 신규 규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멕시코 국경에서의 망명 제한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는 목적 달성을 위해 주 방위군이나 필요시 연방군을 동원하겠다고 했으며 강제 추방을 위해 수용소를 설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도 했으나 이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미국 헌법 해석에 반하는 움직임입니다. 또한 이슬람 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재도입할 것입니다. 7번째, 낙태입니다. 연방 대법관 중 낙태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판단을 뒤집은 다수파에 속하는 3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낙태 제한을 지지하는 연방 판사를 계속 임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의한 낙태 금지는 불필요하며 이 문제는 주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일부가 지지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는 너무 엄격하다고 하며 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건강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서 법원이 승인한 더 엄격한 금지령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선택한다면 여성의 임신을 감시하고 허가된 기간 이후에 낙태 수술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체외 수정, 피임, 출산 전 관리 등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외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비판적이며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거의 없지만 작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 합의를 위해 일정 정도의 영토를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의 지원책에 몇 달 동안 반대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했습니다. 의회는 4월 말에 결국 지원책을 승인했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미국의 중요한 국익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조직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멕시코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본토 전역에 거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구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9번째, 교육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학에 미국의 전통과 서구 문명을 지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을 하는 학교에 대한 민권소송을 법무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번째, 범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방 통계에 대해 그는 믿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그의 정책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역 정책과 한미 경제 관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높은 관세 부과 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중국, 대미 무역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제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방정부 직원 및 규제 완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직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무원 시험 도입 정책은 미국 내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는 기업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동시에 노동 환경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석 연료 생산 증가와 파리 협정 탈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합니다. 화석 연료 생산이 증가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협정 탈퇴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 및 금융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연방준비 제도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원자재 수입 비용을 줄여줍니다. 감세 정책은 미국 내 소비와 투자 증가를 유도할 수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교 정책과 한반도 안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특히 중국과의 갈등과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면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민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인적 교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에서 복합적입니다. 무역, 에너지, 금융, 외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동향을 주시하며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